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경험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엔 용돈벌이로 시작했던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가 입사할 땐 눈에 띄는 경력이 되기도 하고요. 퇴사 후 떠난 여행에서 추억 기록용으로 찍은 영상들이 어느새 자신만의 대표 컨텐츠로 자리매김한 여행 유튜버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데요.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고민보다 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만간 우리에게 또 다른 멋진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94년 발표된 국민 히트곡이죠. 솔리드의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 정말 신나네요. 여러분 주변에는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그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친구, 지인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한 식사 자리도 뜻깊은 자리가 되고 하기 싫은 일, 힘든 일도 생각보다 견딜 만한 일이 되죠.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우리 옆에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음악과 유익한 우리 지역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2번 6호였습니다. 순상뉴스에서 나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부르는 말은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살짝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네, 지인들에게 링크 많이 뿌려주세요. (8월) 넷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오늘도 첫 코너는 이세용 기자와 함께하는 순상 뉴스 코너입니다. 이세용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맨날 그 복사 붙여넣기 같아요. 아니 뭐 다른 신선한 인사 멘트 좀 네.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라도 짜올까요? 그러니까 이세영 기자님 카라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카라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카라티를 네.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시청자들을 없어서 위해서. 네, 네. 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네. 네. 다음에는 뭐 모자를 한번 쓰고 오신다거나 뭔가 제가요? 아니, 왜냐면 바로 네. 시작하기도 좀 애매하단 네.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색다른 모습. 네, 점점 친해지고 있다라는 네. 증거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순상 뉴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순상 뉴스는 어떤 거죠? 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순상 뉴스는 무늬만 K 컨텐츠 시티 전면 재검토하라입니다. 중부일보는 지난달 18일 그리고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려고 하는 K 컨텐츠 시티 사업이 부동산 개발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시행사로 선정되는 등 이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A사가 전체 부지 면적 중 84에서 85%에 해당하는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고 그 나머지 부지에 공연장이나 학교 등을 지을 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K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을 뿐 결국 부동산 사업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분명 사업 이름엔 K 컨텐츠가 붙어 있는데 네. K 컨텐츠를 찾기 힘든 상황. 네. K 부동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죠? 네, 정말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그 A사는 그 사업 참여 업체 명단에 국내 유명 엔터사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네. 이제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이 K-팝 산업 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 종합 문화산업 기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저 사업을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일종의 명분 정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도 그 경제자유구역에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이제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경제자유구역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제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지인 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지적에 인천경제청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네, 그 중부일보 보도 이후에 이제 논란을 좀 의식한 듯 그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9월이나 10월 중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 제한 공모를 하겠다고 밝히면서요. 그 공모 지침서에는 오피스텔 세대수를 포함해서 권장사항, 불가사항 등을 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인천경제청이 오피스텔, 아파트 건설 위주의 사업을 이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 청장이 설명회 내내 오피스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김 청장의 말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인천시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게시판을 보면요,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많이 올라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시민들은 과밀한 주거 환경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또 개발 사업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경제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수그러들 이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유 시장은 지난 15일 김진용 청장을 이제 불러서 K 콘텐츠 산업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안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업의 백지화를 시사한 지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또 이해 관계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너무 또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더 보다 나은 방안을 꼭 찾아보길 바라겠고요. 네. K 컨텐츠를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사업화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네, 맞습니다. 드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뉴스는 저희 추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또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순상 뉴스 마지막 뉴스는요, 물가 뛰자 엔잡 뛰는 청년들입니다. 진짜 고물가 시대예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이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13분기 기준 부업자는 54만 4천 명으로 2017년 26만 1천 명과 비교해 5년 새 약 4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많이 증가했네요. 네, 정말 많이 증가했죠. 이런 추이는 근데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발표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부업을 하는 2030 청년은 10만 7천 명으로 2017년 7만 8천 명보다 37% 늘었습니다. 와,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정말 확연하게 많이 늘었네요. 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업을 하는 청년의 수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과 재능거래 앱 긱몬이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9.1%가 엔잡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20대는 90.6%가 또 30대는 89.6%가 부업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호하는 부업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네, 같은 조사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20대는 소셜미디어 운영, 문서 작업, 핸드메이드 제작, 오프라인 알바, 디자인 제작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고요. 30대는 핸드메이드 제작, 오프라인 알바, 소셜미디어 운영, 또 문서 작성, 쇼핑몰 순으로 부업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임금 인상의 폭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전자상거래 또 IT 기술에 접근이 더 용이한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추가 수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부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더욱더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으로 또 다른 수익도 내면서 새로운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2030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같은 세대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주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우산.
방의 시계 소리 지분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 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숨긴 차갑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벌어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적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번의 가랑비도 쉽게 적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난 그대 없이는 안 돼요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내 곁에 그대가 없는 반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네, 에픽하이의 우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노래 비 올 때 꼭 듣는 노래거든요. 아,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아이디 UKBOY 욱보인가 봐요. 욱보이 49님이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 남자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남자분이신가? 왠지 욱이라서 남자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소리를 좀 남자처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디.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제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용기 내서 한 발짝 다가가면 그 사람은 두 발짝 물러서는 느낌이에요. 어디에 말할 것도 없고 라디오 듣다가 답답한 마음에 사연 남깁니다. 신청곡은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에픽하이의 우산 신청합니다. 언젠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우산을 같이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짝사랑. 정말 힘들고 어렵죠. 아유, 짝사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 혼자 하는 사랑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제가 또 파워 F로서 또 과몰입자로서 굉장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이밍을 한번 보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셨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자, 고백해서 잘 되면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반대의 상황이 오더라도 고백했는데 만약 차이더라도 그것 역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후회하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과 더불어서 지금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이 이뤄지길 한디가 응원하겠습니다. 너나 잘해. 전화 잘할게요. 자,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노래를 신청하시면 선물도 드리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런 사랑 사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죠. JB 인터뷰 바로 그 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 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죠. 아시아의 호랑이 최순호 수원 FC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또 소개를 잘 해드렸지만 또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죠. 현재 수원FC 단장을 맡고 있는 최순호입니다. 단장님 여기까지 직접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와,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와주시고 혹시 저희 중부일보 라디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디오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신문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어머. 읽는데 라디오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또 소문도 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들어주시길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JB 초대석 바로 그 사람 인터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뭐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한 조카가 있으실까요? 조카랑 대화하는 느낌? 조카가 없어서.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수원 FC 팬이랑 대화하는 느낌으로. 그거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실제로 이승우 선수 팬이거든요. 네. 화이팅. 이승우 화이팅. 이승우 화이팅.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축구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2살. 와, 정말 일찍부터 축구를 시작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일찍도 아니에요? 일찍 아니죠. 지금 뭐 5살 때도 하고 6살 때도 하는데. 그래요? 그때는 되게 4학년 정도면 시작을 했어요. 그럼 또래보다는 살짝
좀 늦게 시작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살짝 아주 살짝.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그냥 그 쉬는 시간에 네. 또는 점심 시간에 네. 공 열심히 찼어요. 친구들하고. 친구들이랑. 그런데 하루는 그 당시 팀에 그 우리 선생님이자 감독 선생님이신 네. 선생님께서 네. 부르시길래 갔어요. 네. 갔더니 축구를 좀 해보지 않겠냐고. 어머머머, 그분이 은인이시네요, 그죠? 그런 셈이죠 지금. 아, 역시 그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셨군요. 글쎄요, 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축구팀을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선수들을 이제 관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되게 그때 축구를 많이 하는 게 되는 유형이 그런 게 제일 많았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그렇죠. 그죠 요청해서 너 한번 축구해 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육상 한번 해볼래? 이러다가 갑자기 큰 선수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는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육상을 잘했어요. 아, 역시. 그래서 육상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눈여겨 보셨다가 축구를 권유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군요. 축구를 하시면서 혹시 꿈꿨던 뭐 롤모델, 뭐 선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선수가 유명했어요? 저는 축구를 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재밌게 즐겁게 했어요. 특별하게 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떤 해보지 선수처럼 않았기 되겠다.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했고 네.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야 네. 내가 축구를 이제 선수를 해야 되겠구나. 아, 그때서요? 그렇죠. 이걸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어떤 팀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런 확신을 가지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요한 크루이프라는 네덜란드 선수였어요. 저 알 것 같아요. 전설의 아주 선수잖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전설의 선수죠. 네, 요한 크루이프가 또 롤 모델이셨군요. 그래서 그 선수의 흉내도 많이 내고 아, 진짜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실제로 80년 초중반에서부터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많이 했어요. 요한 크루이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좀 이렇게 하셨는지. 그 당시 축구가 이제 공격과 수비가 나눠져 있는 축구를 했는데 그 네덜란드에는 아주 유명한 감독께서 그 축구 스타일을 바꿨어요. 네. 토탈 풋볼이라고 그래서 전체가 다 움직이고 하는 스타일로 그 중에 이제 요한 크루이프가 중심이 돼서 움직였는데 뭐 공수를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포지션의 구애를 받지 않는 아하. 이런 스타일의 선수였죠. 아, 옛날에는 공격과 수비가 확 나눠졌다면 요즘에는 또 공격수들도 내려와가지고 수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이제 일반화됐죠. 아, 그 초기였군요. 네.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또 축구 공부를 하나씩 축구 상식을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성인이 됐고 저는 원래 유형이 처음에는 이 스트라이커지만 그냥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네. 타겟형의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또 그런데 그죠? 이제 되게 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타겟형하고 이제 프리롤하고 네.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었는데 성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는 제가 골을 많이 넣었어요. 네. 그 주위에 이제 잘해주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그냥 가운데 가만히 골문 앞에 서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가 온다든지 패스가 오면 골만 넣으면 되죠. 네.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서부터 당시 이제 팀의 감독 선생님이 이 요한 크루이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네. 그 요한 크루이프의 아, 정말요? 그 전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네. 그걸 주시길래 그거를 받아서 이제 보면서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갔지. 와, 역시 노력하는 천재. 그냥 천재는 없습니다. 이제 시대에 또 맞춰가지고 또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변화를 하신 거잖아요. 더 아무래도 좋은 이제 방법으로. 본인도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옆에서 지도해 주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술적인 면으로는 뭐 드리블 또는 패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멘탈 너무 중요하죠. 네, 정신력이 그렇게 뭐 지구 이기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경기를 늘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지. 뭐 한 경기 이기면 좋아하고 한 경기 지면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아, 모든 일을 그렇게 일희비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네. 아, 그게 좋습니다. 역시 글로벌 스타.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해서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혹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대중들의 이 사인 공세죠. 그래서 사인을 그때 만드신 건가요? 처음? 지금 만든 거가 이제 한 3번째 만에 완성이 돼서 계속 하는 거고 이전에 이제 한 2번 정도 바뀌었죠. 그 처음에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꾸고. 근데 또 이렇게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그 첫 경험이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호 선수 사인해주세요. 굉장히 어색하죠. 네. 예,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는 거고. 본인만의 뭐 특별한 팬 서비스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때 대표 선수가 처음 되고 태릉 선수촌에서 생활을 할 때인데 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훨씬 더 팬레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 맞다. 그때는 팬레터잖아요.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는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다 있는데 네. 이렇게 종목별로 그죠? 사무실 아래쪽에 가면은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네. 축구, 뭐 농구, 배구, 종목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유명한 선수들 그 팬레터가 오면은 네. 거기 갖다 이제 꼽아놓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네. 배구, 농구 뭐 여러 종목이 다 있는데 굉장히 스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가 또 어떤 종목의 선수가 인기가 많았을 때죠? 그때요? 농구 쪽에서는 농구 어떤 쪽에 선수예요? 많죠. 어떤 선수였어요? 배구도 많고. 그쪽에는 어떤 선수가? 농구 쪽에는 뭐 허재도 있고. 허재 선수. 그다음에 여자는 이제 뭐 박찬수. 그 시절. 그리고 배구에는 뭐 장윤창. 왜냐면 제가 90년대생이어서. 이런 이게 80년, 81년, 82년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럼 그때 당시에 허재 선수보다 팬레터가 많았다, 적었다. 글쎄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나는 축구 선수니까 축구만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축구 쪽에는 어떻든 그 당시에 다 제 거였어요. 축구 쪽에서는 탑이셨구나. 역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답장을 많이 해줬어요. 우와, 답장을 직접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와우, 대단한 팬 서비스를 또 해주셨군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농구에는 허재가 있었다면 축구에는 최순호 선수가 계셨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였고요. 아니, 워낙 또 실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해외 진출에 대한 오퍼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오퍼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그 얘기하면 조금 슬퍼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멘탈 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근데 그래도 좀 슬픈. 왜 슬프냐면은 네. 정말 많았어요.
많으셨을 정말 것 많았는데 같아요. 내가 좀 모르는 것도 있었고 네. 또 분위기가 또 안 됐었고 음.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그 구단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팀이었을까요? 그 오퍼? 오퍼가 직접 온 팀들은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던 중에 가장 뭐 이야기 많았던 게 인터밀란 또는 유벤투스 같은 데서 와. 이제 유벤투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벤투스가 어떤 선수를 원했을 때 모두 다 접촉을 했는데 네. 저는 접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그 있었는데 유일한 접촉을 못한 유일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가치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서로 무슨 이야기는 없었어요. 네. 단지 유벤투스에서 접촉을 못했다. 유일하게 연락처가 없었구만. 이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병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80년대 초에 이 아시아 청소년대회 또는 아시안컵 이런 데가 성과를 내서 그 병역 혜택을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 병역 혜택을 받으면은 5년 동안 국가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 그럼 해외를 못 가는군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진짜 슬픈 조항이긴 그러니까 이제 하네요. 그때 병역 혜택을 받았을 때 나이가 21살 때인데 창창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년을 지나면은 26살이면은 네. 유럽에서 보는 나이의 가치는 이미 이제 그 전성기를 지난 선수로 취급을 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장 걸림돌이 있었고, 근데 가장 처음에 있었던 거는 18살 때 그 포르투갈의 아주 유명한 팀에서 저한테 직접 제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와. 또 제가 이제 나는 지금 갈 수가 없다. 네. 내가 이제 올해 막 그 지금 현재 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사양을 했죠. 아,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이후로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시대가 그죠. 잘 아무래도 연결이 안 지금과는 됐어요. 다르니까 지금처럼 인터넷 강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는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레전드 선수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들어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 실력 그대로 살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선수예요. 만약에 어느 팀의 오퍼를 받고 싶으세요? 해외 팀이든 국내 팀이든? 저는 바르셀로나를 그 축구 스타일도 좋고 그 바르셀로나 클럽의 그 히스토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동경을 했었어요. 바르셀로나 너무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 승호 초이.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요한 크루이프도 바르셀로나에서 오래 뛰었고 실제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의 지금 현재를 만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네. 그러셨구나. 그치만 또 그죠. 새로운 선수들과 지금 또 유망주의 선수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수원 FC 워낙 또 좋은 선수들 많으시니까 네. 그죠. 자, 그렇다면 본인이 꼽는 라이벌 같은 존재는 당시는 누구셨어요? 글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이벌?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공을 차도 내가 최고다.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잘한다. 그래. 이거지. 내가 뭐 그런 걸 느끼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본인 거에만 진짜 묵묵히 그죠? 최선을 다하신 타입이셨구나. 그렇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팀이 원하는 거 하고 또 저 사람이 잘하면은
더 도와주는 거고. 맞아요. 이게 괜히 라이벌 있으면 의식하게 돼서 더 욕심내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모든 사람들은 왜 라이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죠? 원래 그게 경쟁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둘이 싸움 붙이고. 싸움 시키려고요. 그런 게 제일 재밌으니까. 아 그러면 선수 생활도 길게 하셨는데 선수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 네,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 아주 어릴 때 대표 선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아시안컵에서 뛰었어요. 아시안컵. 그때 같은 동시에 그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그 최연소 득점왕을 한 게 아직도 기록에 깨지지 않고 와, 있어요. 최연소 몇 살 때 그러면 득점왕? 18살 때 이제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을 했고 그 대회에서 경기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경기가 있는데 네, 네, 네. 그때 북한하고 경기를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4강 준결승에서 같이 붙게 됐는데 네. 우리가 전반전 아마도 실점을 하고 후반전 10분 정도 남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1등으로 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우리나라는 중동에 막 진출을 했어요. 네. 그 중동 건설을 위해서 아. 북한도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현지의 운동장에 우리나라 국민 북한 사람들의 거의 관중석이 다 찬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경기를 중동 쪽에서 했군요. 그렇죠. 아, 대박이다. 그랬는데 응원을 서로 열심히 하는 중에 우리가 1등을 지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스탠드에서 네. 때려잡자 김일성이라는 그 구호가 나왔어요. 네. 거기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선수들이 네.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2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한 경기가 있어요. 아, 약간 그 멘탈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그거 엄청났죠. 왜냐면은 응원이었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가 80년도예요. 네. 우리가 북한 선수를 보면은 네. 그 좀 옆에 못 갔어요. 잘. 아, 약간 뭔가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때가 한창 또 그럴 그다음에 시기라. 이제 뭐 그 나는 그때 가장 어린 쪽에 들었기 때문에 되게 축구 팀에는 막내. 나보다 많을 때는 뭐 한 두세 살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은 호텔에 있지만 만나게 되면은 네. 뭐 이 북한 사투리로 뭐라고 하면 굉장히 겁도 나고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어린 나이에 깊은 걸 느꼈어요. 애국심.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북한하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간에 적이 돼 있고 와, 근데 그런데 거기서 더 이제 느끼시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고 또 서로 응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때려잡자 김일성이라는 구호가 나오고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구호가 나와서 북한 선수들이 정말 이게 딱 몸이 굳는 그런 표정을 보고 또 실제로 그때 그 이후에 우리가 2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감독님이 넣으셨나요? 아니요. 그 단장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 넣었어요. 다른 2골을. 사람 다른 선수가 넣으셨구나. 아, 이게 그 확실히 그 응원이 우리 그럼요, 당시 북한 굉장하죠. 선수들의 멘탈을 좀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네요. 네, 100%죠. 참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른 응원법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와. 그래서 역사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를 아직도 잊어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8살의 나이니까 얼마나 또 충격적이셨겠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당시 그 선수
최순호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뭐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한 75점 정도 주고 있어요.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75점? 전설의 근데 선수시면서. 수밖에 없는 게 음. 그 25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어떤 부분에 후회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노력을 좀 덜 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짜다고 생각해도 역시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못 줘요. 저는. 역시 스타 선수들은 다릅니다. 스타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humble, 겸손함이죠. 네, 저는 겸손함이 조금 부족한데. 이건 겸손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또 단장님을 통해서 겸손해져야겠다라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우리 최순호 단장님과 다음 주에도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봤을 때 한 4, 5부, 왜냐면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당시 8, 90년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실 때도 더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신청곡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신청곡 주실 건가요? 저는 제 시대에 많이 듣던 노래고 네. 또 노래의 의미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좋아해요. 하나는 가요, 하나는 팝송. 그러면은 오늘은 왜냐면 다음 주에도 나오셔야 되니까 오늘은 약간 요한 크루이프 나오고 영어 좀 많이 나왔으니까 팝송 어떨까요? 오늘 팝송이요? 그럴까요? 네, 팝송 안 돼요. 저작권 문제로 저희 팝송이 안 되네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요. 너무 좋다. 혹시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워낙 멜로디도 좋고 또 가사도 좋고 또 거기에 그게 뭐죠? 이 가사 말고 그것도 가사라 그래요? 약간의 나레이션 같은 거 네. 그죠? 그게 또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 노래. 그렇죠. 그 노래가 되게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한테 쉴 시간을 주셔서. 킬리만자로의 표범 조용필 네. 맞죠? 듣고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긴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 듣고 올게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홀한 사나이들서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무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물.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달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추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그 길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들면 또 어떠리.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음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JB 초대석 바로 그 사람의 최순호 단장님께서 출연하셨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귀 쫑긋 해주세요. 최순호 단장은 어느 구단의 단장일까요?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구단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친절한 JB 라디오는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댄스 가수 유랑단 단장, 2번 붉은 악마 단장, 3번 수원FC 단장, 4번은 꽃단장입니다.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8월 24일 뉴음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쉬운 문제니까 퀴즈 정답 맞춰주시고 시원한 아도 받아가세요. 네, 아쉽지만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듣기만 해도 설렘 가득한 곡이죠. 2014년 방영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바로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한디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순호 단장님께 저는 오늘 겸손함을 배우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욱더 겸손한 한디가 될게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유음타의 DJ 한지였습니다. 안녕. 신데렐라 네 하나뿐인 왕자는 나잖아 내 곁에 있을게 같이 웃어줄게 넌 그냥 있으면 돼 이제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 yeah. Cause you make me feel it all 사랑은 fiction 다 널 위한 fiction 난 진심인걸 Cause you make me take it all 시작된 거야 너와 나의 love fiction 나 고백하지만 Love is fiction 이미 너의 맘을 다 알고 있는 girl 그대 You're my sunshine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넌 카페인 난 어린 왕자 늘 너에게만 기대고 싶은 girl 언제 어디서나 네 편이 돼줄게 넌 그냥 있으면 돼 이제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 Love love 달콤한 romance Love love 그대와 yeah Love love 유치한 story Love love 그대와 영원히 oh, 오직 너만을 사랑해 이제 말하는데 널 만난 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 yeah. Cause you make me feel it all 사랑은 fiction 다 널 위한 fiction 난 진심인걸 Cause you make me take it all 시작된 거야 너와 나의 love fiction 너와 나의 love fiction